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김희열 원장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과 선풍기를 쐬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괜찮으시지만 출산 직후의 산모에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산모에게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산후풍이라는 질환에 걸려서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의학 상식은 산후조리와 산후보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라는 글자, 출산이란 말은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아를 낳는 출산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빨리 낳는 조산의 의미, 그리고 죽은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 사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태아를 낳게 되는 유산이라는 큰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와 산후보약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출산과 조산에 의한 산모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하시게 되면 산모는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분만 후,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와 모체를 연결하는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게 되고요. 또한 인대 회복이라든지 출산 이후에 몸에 무리가 갔던 복부의 근육들이 찢어지는 것들을 회복한다든지 또한 이제 출산 기간 동안 항문이라든지 회음부의 통증이나 찢어짐을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 모체가 임신정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을 산욕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기간을 6주에서 8주 정도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간 모체의 성기라든지 모체의 모든 기관이 출산 이전의 몸 상태로 되돌아가는 기간이고요. 이때 건강을 잘 유지해야만 여성은 건강한 상태로 쭉 건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출산 이후에 건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그 건강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산후조리에 대한 많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표에서 나오듯이 최근 10년 사이에 출산을 하게 된 산모의 연령이 5년 이상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나이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산후조리의 필요성이 더더욱 대두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와 결국 폐경기 이후가 가장 큰 건강의 변화 시점인데요. 출산을 해서 건강을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폐경기 때까지 그 건강 상태가 쭉 유지가 되게 되고 폐경 이후에도 폐경기를 잘 건너지 못하게 되면 폐경 이후부터의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출산 이후 산후조리가 많은 중요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이후는 기본적으로 관절이나 근육, 인대 부위를 손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의 근육의 복직근이 틀어지게 되고 전신의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태아를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게를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척추가 틀어지거나 또는 골반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근육이 손상이 받기 때문에 체표 근육의 손상에 따른 체온 유지가 잘 안 돼서 온도 감각이 예민하게 돼서 작은 온도 변화에도 통증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산후조리를 잘 못하게 되면 산후비만이 유발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는 산후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증상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알아볼 텐데요. 산후풍이란 증상이 있습니다. 산후풍은 한의학적인 병명인데 환자분께서 느끼는 어떤 근골격, 심혈관 질환의 통증을 이릅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인대의 통증, 시름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찬바람을 쐬게 되면 그 부위가 통증이 생기고 관절 인대가 쑤시게 되고 아프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 이후에 몸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무리함이 결국 여성에게 발현되는 증상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꼭 치료가 진행돼야 됩니다. 또한 척추나 골반이 틀어질 수 있게끔 되고요. 근육량이 적어진 산모 같은 경우는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적기 때문에 태아를 품고 있는 기간 동안 척추에 무리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척추나 골반이 더 쉽게 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냉감이나 저림 증상이 발생되고 만약에 임신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게 된다면 부종과 같은 어떤 내분비계적 증상도 유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증상은 출산 이후에 산후기 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 또 산모들이 많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산후 비만입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후 비만에 대해서 많은 이제 호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면 사실 산후 비만이 결국 미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또한 비만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산후 비만의 정의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 6개월까지 체중이 회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임신 전에 몸무게보다 2.5kg 이상이 되면 산후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후 비만이 잘 발생되는 경우는 첫째를 출산할 때보다 둘째를 출산할 때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첫째를 출산하게 되면 사실 산후조리를 잘 받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회복을 하게 되는데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늑골각이라든지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게 완벽하게 줄어들지 않게 되면서 위장의 공간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먹을 수 없는 양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쉽게 비만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비만은 둘째 이상 출산부터 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산후조리약을 지을 때 둘째 이상 이제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산후조리약의 산후비만 치료가 꼭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사실 태아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 태아를 이제 낳고 그로 인한 상실감과 함께 또한 이제 출산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산모가 아이에게 줘야 되는 애정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산후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80% 정도의 산모들이 보통 산후우울증에 관련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는 환자들도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에 쉽게 걸리는데 신체적인 몸의 개선을 하게 되면 산후우울증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산후치료약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후치료, 산후조리약은 단순히 보약이 아닙니다. 그냥 출산을 했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보약이나 한번 먹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후 증상들을 개선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구조나 정신, 기능들을 회복하기 위한 맞춤 한약인 목적인 것입니다. 산후조리 치료 한약의 개요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라든지 인대 등의 문제가 있으면 말초혈관 쪽에 말초혈액을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계지라든지 오수유, 부자가 넣고요. 척추를 틀어짐이나 골반이 틀어짐이 발생한다면 대추나 작약 또는 침구 치료나 추나 치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부종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재들을 잘 조합을 해서 환자의 몸에 맞는 맞춤 한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붕어즙이나 흑염소도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 이상의 어떤 영양 공급 이상의 이상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 힘들 시절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중요해서 출산 이후에 몸이 허탈한 것을 빠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어쨌든 체력 충전의 의미였는데 현재는 많은 산모들이 사실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러한 붕어즙이나 흑염소를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단순히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시고요. 환자분께 맞는 맞춤 한약을 통해서 산후조리를 극복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유산에 대해서 언급할 텐데요. 그러니까 유산은 신체적으로 출산과 비슷한 몸 상태를 몸의 부담을 이제 산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인공유산이라든지 자연유산을 하시게 되면 출산한 산모와 유사하게 산후조리를 보름 정도 그리고 산후치료약을 보름 정도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산모분들이 나라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을 확정받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산부인과에서만 쓸 수 있다고 아시는데 한의원에서도 산부인과 진료 그리고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모든 치료 과정을 이런 국민행복카드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은 축복입니다. 사실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아주 고귀한 행위인데요. 다만 이런 행위에 따라서 산모는 그에 따른 희생을 하게 되고 그중에 하나가 산모의 건강입니다. 이러한 산모의 건강은 폐경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산후기에 산후조리를 잘 하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산후조리약, 산후보약을 드신다면 큰 무리 없이 건강을 회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의학 상식 김효원장이었습니다.